예, 반갑습니다. 예, 김난입니다. 그 발표 자료를 금방 수정한 게 있어서요. 예, 그래서 조금 지체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싶은 거는 챌린지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도전이 과연 뭘까? 그리고 제주에서 과연 도전 가능할 게 뭘까에 대한 얘기고요. 앞에서 우리 황우현 사장께서 3시간짜리를 20분에 요약을 해주셨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실천 방안으로서의 어떤 작은 도전들이 제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도전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시티 챌린지라고 하는 제주 도청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 그리고 대학이 같이 이제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챌린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의 핵심은요, 상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도전에 대한 것도 있고 외부하고의 어떤 도전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완이 이제 하는 거는 자기와의 도전에 좀 더 강한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자기에 대한 성찰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 발표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7월 2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고요. 이거는 경쟁 과제입니다. 경쟁 과제고 현재 4군데 제주, 부산, 강릉, 김해가 경합을 하고 있고요. 이 군데 2개를 뽑아서 국비 포함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흥분되는 그러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 됩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변화, 이게 얼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을 온난화와 관련된 걸 보고 있고요. 제가 바꿨던 파일이 바로 이겁니다. 제주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검색을 해보면요, 특히 뉴스 안에서는 이게 지금 특집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 10월 달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태양광 발전으로 이제 마라도 45배 이제 뭐 여러 가지 피해적인 것 요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넘치는데 아까 이제 우리 사장님이 얘기했던 커테일먼트와 관련된 것들, 발전 제한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또 짓겠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요. 풍력 발전 뚝하면 멈췄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렇게 된 거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뭔가에 대한 것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같이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44회 원래 한 60회 정도 되고 액수로 따지면 꽤 많은 이제 예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제주에서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올 것이냐. 우리 손상훈 박사가 아까 얘기했던 제주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와 관련된 것도 여기 나오더라고요. CO2와 관련된 거 140만 톤이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궁극적으로 제주 경제나 제주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것에 대한 것도 이따가 토론할 때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전기차 엑스포하고 실리콘밸리하고 해서 한 달 전에 했던 포럼입니다. 실리콘밸리하고 할 적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키워드는 역시 서스테니어블입니다. 지속성입니다. 지속성과 관련된 비즈니스, 지속성과 관련된 일자리, 지속성과 관련된 발전을 위한 게 과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가 하나의 핵심이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 챌린지가 기획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스테이너블의 SDG의 이제 16개 과제, 169개의 세부 과제 속에도 보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 있고 아마 특별자치도에서 굉장히 이제 SDG 문제는 도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천 방안들이 현재 강구되고 실천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지금은 첨단 과학기술단지 때로는 행원의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중심으로 해서 이런 플랫폼들이 제주에 다양한 사이트들이 연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역시 이제 그 기후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고 그거와 따른 다양한 아까 에너지 원고 관련된 소스는 우리 황 사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V2G와 관련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전 세계 V2G와 관련된 차량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건 2대밖에 없고요. 그게 지금 제주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V2G를 활용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시도나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발굴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돼서, 근데 저도 V2G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날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토론토에 있는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다양한 이제 V2G와 관련된 실험이나 테스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까지 이제 연계되는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린 뉴딜에 대한 거는 아까 우리 사장님이 워낙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떤 그린 도시와 관련된 스마트 그린 도시 내지는 스마트 시티에 굉장히 지속 가능한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이게 이제 환경정책연구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아쉽게도 이거에 대한 얘기가 제주가 아니고 뉴욕, LA, 서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버전에는 뉴욕, LA, 제주가 됐으면 하는 꿈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제주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게 아까 언론에도 나왔듯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되고 미래에 대한 대응하는 것들이 좀 더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는 컨셉 하나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던 2만 대 이상이 꽤 다니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제주의 에너지 시스템이나 주유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56개의 제주의 주유소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향후 비즈니스하고 연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주유소가 바뀌든지 전기차에 대한 확대가 어렵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선택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주유소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변화되는 주유소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도하고 민간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같이 진행해 보자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들이 제주에서 다양한 규제 특구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역 기업하고 내지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가 이 챌린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고요. 그걸 위해서 실질적으로 커텔먼트와 관련된 13% 잉여 전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거에 대한 국부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256개 주유소 중에서 70% LPG 충전소는 68%가 폐업되는 상태인데, 이러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250억 이상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지역 차원에서 변화시키고 이거를 새로운 비즈니스하고의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항상 이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도민이 실질적으로 실행 과정, 아예 기획 과정부터 같이 참여해서 도민의 어떤 일자리 문제나 도민의 새로운 어떤 지역 경제와 연관된 것을 어떻게 찾는지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주민들이 참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신재생이나 기존 사업의 전환, 도민들이 참여하는 경제 모델을 만드는 게 챌린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이거를 스마트 허브라는 하나의 공간, 그다음에 2, 3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온앤오프 상에서의 플랫폼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이 여기에 모일 거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고, 예를 들면 저러한 것들이죠. 신재생과 관련된 만들어진 에너지들을 ESS 장치로 옮기고 ESS에서 다시 이제 그 V2G로 충전하고, V2G 충전된 차량이 움직이는 ESS 정도가 되잖아요. 저거를 가지고 다양한 충전이나 방전, 그리고 새로운 어떤 거리에 대한 걸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나 비즈니스 논리상으로는 이게 다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도 한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부 정책, 뭐 산업자원부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이게 현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주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별법 내지는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통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것들을 풀어내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게 이 스마트시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뭐 플러스 DR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신 도민들이 직접 판매도 하시고 서로 간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속화에 대한 것들입니다. 결국 도민들이 체험하는 거는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나 어떤 이동성과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황 사장께서는 궁극적으로 알리 300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알리 300이나 알리 100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도민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나 그거에 대한 실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동성과 관련된 것 중에서 가능하겠다. 뭐 자전거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킥보드에 대한 거,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동성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에너지, 모바일, 데이터, 그다음에 DID 적용을 해서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에너지나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속화된 하나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드는 게 이 챌린지 하나의 목표고요. 근데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올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달까지 마무리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테스트하고 실증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3개월마저도 겨울이죠. 그러니까 11월, 12월이나 11, 12, 1월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겨울이 되면 제주의 상황은 또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일단 시뮬레이션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가장 그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도민이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래서 스마트 허브라고 하는 거, 전기차를 통해서 결국 목적지까지 가는 이러한 형태의 사용자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거에 따른 각각의 수익 모델,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은 결국은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를 저희가 한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참여 기관이 바로 에너지공사하고 제주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왔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거 다양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해왔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공사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것까지 같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SK 쪽하고 해서 펫배터리, 전기차 펫배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를 확인하고 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와 테크노파크는 굉장히 중요한 참여기관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동안 빅데이터 쪽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넘버1이잖아요. 뭐 카카오 버스부터 버스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비즈니스하고 연계해서 사용자 중심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러한 것들이 같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통해서 도민들이 어제 이제 위촉식을 했지만 한 40분 정도에 실질적으로 스스로 해결단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사업 과정에 같이 녹여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같이 만들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평가를 받을 때 좋은 결과를 받아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요. 결국엔 그 수요응답형 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유소의 새로운 변환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56개 중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된 주유소에 대한 작은 모습들을 저희는 여기서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적으로 가서는 이러한 주유소가 지금까지의 어떤 내연기관과 관련된 휘발유나 경유 이러한 화석연료 중심에서 전기차 내지는 다양한 뭐 궁극적으로 가면 수소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멀티 충전 시스템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약간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는 기대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도민, 그 다음에 1,500만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그 다음에 주유소와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한 어떤 사회적 효용의 미세먼지나 대중교통에 대한 보완이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까지도 포함하는 이러한 새로운 작은 도전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공유하고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제한된 시간에 좀 달리다 보니까 놓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